되면 잘못하면 수시 카드를 하나를 버릴 수도 있어.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안녕하세요, 리송비마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특성화고 전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세부적으로 두 학교를 정해서 실제로 모집 요강 2025학년도 올해 모집 요강을 가지고 어떻게 특성화고 전형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학교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원장님이 딱 두 학교를 선정해서 이 어떻게 좀 다른지를 실제로 모집 요강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으니까 잘 들어. 이 모집 요강을 볼 때 항상 걱정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야. 근데 모집 요강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굉장히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쓰는 용어가 어떤 걸 의미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게 모집 요강인데, 너희들이 모집 요강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지. 그래서 모집 요강에서는 글자 한자, 어휘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2025학년도 성균관대 모집 요강을 보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특성화고에 관련되어 있는 그 파트만 편집을 해서 보여줄 거야. 자, 여기 이제 모집 인원 총괄부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모집 요강을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입시 컨텐츠에 있어서 이 모집 요강 보는 거는 조금 수시로 계속 봐줘야 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교과, 논술, 그 다음에 실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수시 전형이라고 보는 거고, 성균관대는 특성화고 전형을 정원 외로 뽑아. 뒤에 설명하겠지만 정원 외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 원장님이? 정원 내는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 인원을 뽑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합격을 계속해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인원수를 그 학교에서 뽑는다라는 거고, 정원 외는 이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지원자가 본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닐 경우에는 뽑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인원을 전체를 다 뭐 한두 명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봤을 때 학생부 종합으로 정원을 뽑는데 그 해당되는 게 농어촌, 특성화고, 이웃사람, 장애인 등 또 특성화고, 고졸 재직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뽑는데, 성균관대는 다른 학교랑 달리 굉장히 계열로 뽑는 어떤 선발이 원래부터 굉장히 좀 고정화된 학교야.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 보면 인문사회과학 계열, 그다음 내려가면 자연과학 계열, 여기 이렇게 공과 계열 이렇게 뽑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부처럼 뽑는다는 거야. 학과를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걸 뽑는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 정원 외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 굉장히 길잖아.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여기는 재직자가 아니고 이 전형은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거고, 정확하게 모집 단위를 보면 인문과학 계열,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 자연과학, 전기, 전자전기, 공학 계열에서 총 25명을 특성화고 출신, 특성화고 졸업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야. 재직자 아니야. 여기는 졸업한 아이를 뽑겠다는 거야. 현재 2025학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고, 자, 여기 지원 자격을 봅시다. 너무 중요하지. 너희들이 이걸 놓치면 잘못하면 수시 카드를 하나를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지원 자격,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야 되고, 담당 선생님, 본인이 지금 특성화고 다니고 있다. 그럼 담당 선생님하고도 이 부분을 몇 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된다. 자, 여기 예정은 뭐야? 졸업한 학생도 괜찮다는 거야. 그렇지만 예정자도 괜찮다. 두 가지, 두 조건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 우리 대학 모집 단위 동일 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다. 동일 계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축이나 토목을 하고 있는데 뭐 상경계로 가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 디자인 쪽 가겠다,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대학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학점, 30단위를 이수한 학생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봐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니까 예거나 예거겠지. 1 아니면 2. AND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동일의 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했다거나 아니면 그 전문 교과를 30학점 이수했으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여기 항상 우리가 봐봐. 이렇게 표시된 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런 표시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예외가 될 수도 있고 부연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놓쳤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 더 다는 거기 때문에 봐봐. 자, 여기 봐봐. 지원 자격 적격 여부는 우리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며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도 있다. 만약에 내가 이 조건을 맞춰서 지원을 했지만 그 대학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뽑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모집 단위 지원 가능 기준학과나 전문 교과를 보자. 아까 2번에서 뭐라 그랬어? 전문 교과 3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전문 교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인문과학, 사회과학, 경영학을 모집 단위에 선발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지원하고 싶다라면 이런 경영, 금융, 보건, 복지, 디자인, 문화, 콘텐츠, 미용, 관광 이러한 전문 교과를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너희가 자연과학, 전자전기, 공학, 소프트웨어 학과를 지원하고 싶다면 고등학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 교과를 30학점 정도 이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서 속하는 기준, 만약에 내가 전문 교과에서 뭐 농생명이 있고 공업이 있고 학교 이름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 뭐 서울공업고등학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상업고등학교, 뭐 수산해운 가설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과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학과를 동그라미 해놓은 거야. 전문 교과가 있는. 자, 그 다음 선발 방법 너무 잘 봐야지. 이 선발 방법에서 우리가 항상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선발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가 많이 나와. 사실 선발 방법에서 교과 전형은 뭐 추상적인 단어 나올 게 없어. 왜냐면 정량평가니까. 그런데 얘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부 100이다. 총점을 한다. 정성평가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단어야. 이 정성평가는. 왜? 뭐 어떻게 뽑겠다는 건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 없어. 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고 필수 영역이 없고, 자, 선발 방법. 지원 자격 충족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평가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자, 동점자 처리 방법인데, 얘들아, 동점자 처리 방법이니까 동점자만 중요한 게 아니겠지? 이 안에 행간의 의미가 뭐야? 만약에 같은 점수라면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탐구 확장성, 탐구 주도성, 미래 성장성, 공동체 의식 순으로 내가 뽑겠다는 거잖아. 그럼 동점자라는 게 사실은 동점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대략적으로 학업에 관련된 성적을 좀 많이 보는 거구나. 학업 충실성 거의 비슷한 얘기지. 학업 충실성 뭐냐면 태도야, 태도. 내가 세부 특기 능력에서 학업 성적은 정량평가적인 근거지만 학업 충실성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3등급 나왔어. 그 과목이 그렇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세부 특기 능력에 있어서 이 친구가 그 학업의 어떤 임한 자세가 굉장히 열심이다. 성실성 인정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플됐다. 그러면 이 학업 충실성도 해당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균관대는 특성화 고등학교지만 학업에 관련되어 있는 점수를 많이 반영하겠구나라는 거를 느낌을 알아채야 된다는 거지. 이걸 꼭 이렇게 말해줘야 알아? 이거 보면 알아야지. 그리고 탐구 확장성,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 뽑겠다는 거야. 미안해. 공부 잘하는 애. 특성화고에서도 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뽑겠다. 이런 의미인 거지. 자, 제출 서류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게 지금 성균관대가 이야기하는 특성고등학교의 지원 조건, 자격 요건, 그 다음에 어떻게 뽑겠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립대학교의 특성하고 전형을 한번 볼게. 자,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신입생 모집 요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편집을 했어. 자, 모집 요강을 크게 이렇게 논술, 교과, 종합, 실기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종합 전형에서 면접형 서류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1, 사회공헌 통합 전형이라고 이 두 개가 또 다르게 나눠져 있어. 그러면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전형에서 분석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학교마다 기균, 뭐 사회 배려자, 사회 공헌자 전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고른기회 전형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도 있고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기회균형이라고 쓰고 학교마다 다 그 전형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거지. 우리가 입시가 좀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일단 어렵고 그리고 해당되는 전형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걸 내가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립대에서는 기회균형 전형 안에 특성화가 들어가 있어.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여기 모집 요강에 이제 보면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잖아. 기회균형 1에 특성화고 졸업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회균형 1에 있는 해당되는 이 인원에 쭉 보면 뽑는다는 거지. 이 균형에 해당되는 이 인원들을. 근데 여기서 아까와 다른 성균관대와 다른 건 뭐냐면 여기는 정원대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한다? 정량화된 딱 수치에 있는 해당되는 학생을 뽑겠다는 거지. 144명이나 뽑네. 꽤 많이 뽑네. 특성화고 학생들 한번 신경 써봐야 될 굉장히 관심 가져야 될 학교라는 거. 시립대학교인데 어떤 국공립대학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도시행정, 도시공학에서는 굉장히 학교의 인지도 높은 학교고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에서 아무래도 국공립대학이다 보니까 144명이라면 굉장히 많이 뽑는 거 그리고 사회공헌 통합 전형도 꽤 많이 뽑는다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밑에 내려가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회균형 전형 1인데 여기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32쪽에 나와 있는 세부 대학을 참고하는데 오늘은 일단 정확하게 시립대학교의 기회균형 전형 1에 해당되는 지원 자격을 한번 체크해 볼게. 굉장히 많지. 아까 성균관대는 그냥 특성하고 졸업자, 예정자만 뽑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2개밖에 없었어. 근데 여기는 기회균형 안에 특성화고가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지원 자격 폭이 넓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거. 내가 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기회균형이라고 해서 지원 자격 요건이 굉장히 5가지 그러니까 국가보훈, 뭐 기초생활, 그 다음에 뭐 차상위 계층이지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이수한 사람 이렇게 5개의 지원 자격이 있는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건지를 좀 잘 판단해 봐야 돼. 그런데 특성화고나 아니면 기회균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의 약간의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학생들에 대한 입시 결과가 잘 오픈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기부와 어느 정도의 성적이 합격선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입시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조건 안에 특성화고가 들어가 있다. 자, 여기서 특성화고라 함은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종합고 그 약간 지방으로 가면 그 종합고라는 단어를 쓰거든 아직도 종합고를 의미한다. 그래서 동일계열이라는 모집단위 계열과 관련된 전문 교과를 아까도 얘기했잖아. 30단 이상 이수한 경우이거나 기준학과를 기준학교 출신자를 말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결정한 기준학과 모집단위 계열별 기준학과 동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성화 고교 동일 계열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 학교도 모집단위 계열별 지원 가능 특성화 고교 기준학과를 명확하게 구분해 놨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문, 자연 이렇게 교과에 들어가는 어떤 전문 교과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기준학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보고. 그리고 여기는 2021년과 2020년 이전과 구분을 해놨어. 왜? 졸업자, 졸업 예정자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하는 해에 기준학과와 졸업하고 나서의 기준학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시립대는 성균관대와 달리 면접이 있어.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입시를 조금 관심 있게 본 학생들은 면접이 있는 전형이 또 유리한지 면접이 없는 게 오히려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돼. 본인도 잘 알 거 아니야. 내가 호감형인지 비호감형인지 나는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학생부의 어떤 성적이나 어떤 생기부를 내가 면접을 통해서 더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얼굴을 보이는 순간 깎아먹는 사람인지 그 누가 말해줘야 알겠어? 본인이 알지 않아? 그리고 이 면접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이 50%야. 이건 뭘 의미하겠어? 이걸 보고 의미하는 걸 파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늘 모집 요강에 들어있는 그 숫자와 단어의 숨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입시가 좀 쉬워지는 건데 50%를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에 비해서 만약에 내가 3배수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면접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3배수에 내가 좋은 성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면접이 약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여기에서 전형을 잘 살펴보면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만약에 서류평가에서 면접에서 실질 반영 비율이 예를 들어서 30%다. 그러면 뭐냐면 기본 점수를 주고 들어간다는 거야. 만약에 1000점 중에서 실질 반영 비율이 30%다. 그러면 700점이 기본 점수야. 그러면 기본 점수가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50%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입시는 이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실질 반영 비율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0부터 100점까지야. 근데 실질 반영 비율 점수가 몇 %에 따라서 기본 점수가 있고 없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50%라는 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립대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특성화고 전형에 관련되어 있는 전형을 내가 지원하겠다 하면 면접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볼게요. 이런 것도 이제 서류 굉장히 중요하지. 꼼꼼하게 선생님이 늘 입시라면서 항상 한 해에 한두 명씩은 꼭 이런 애가 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마감 시간을 못 쳐.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게 6장 카드를 쓰다 보니까 학교마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일에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떤 학교는 14일에 끝나는 거야, 마감이. 그러면 15일날까지 있다가 14일날 마감을 못 쳐가지고 6장 카드 중에서 한 장 못 치는 경우도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서류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서류를 보내야 되는 학생이라면 서류를 보내는 날짜가 다 달라. 그리고 심지어는 온라인이 아니라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것들도 있어. 그러면 이게 직인이 찍히는 날로 인해서 찍히는 것까지인지 아니면 받는 거에 의한 날짜인지도 구분을 해야 돼.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체국에 가서 내가 오늘 날짜로 찍었어. 그럼 만약에 뭐 6월 예를 들어서 25일이야. 6월 25일자에 소인이 찍혀 있는 것까지 받아주는 건지 아니면 6월 25일 날 도착을 해야 되는 건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상세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회 고른 기회나 기회균등이나 내가 추가적인 서류를 내야 되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잘 챙겨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아까 지원 자격 서류에서 각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야. 자, 특성화고사 결정자는 동의계 확인서. 만약에 아까 해당되는 것에 대한 플러스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확인서를 출력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다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특성화고 전형을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성적을 잘 받고 그다음 전공 교과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시라는 거는
그걸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전형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전형에 있어서 제출해야 될 서류를 잘 준비하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짧게 선생님이 성균관대랑 신입대를 비교했지만 만약에 정말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 그래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면 원장님이 또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 답변을 해줄 테니까 특성화고 가서 물론 전문 직종으로 바로 공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직장을 바로 취업할 수도 있지만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가 있는 학생들은 잘 준비해서 또 좋은 어떤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는 대학을 가는 방법이니까 잘 준비하길 바라겠고 오늘도 화이팅!